그러면은 이제 저희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은요, 책 보시면 이게 두 과목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전공 과목. 그래서 전기회로 앞에 목차 보시면요. 보이시죠? 전기회로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있어요. 이제 저희는 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여기를 들어갈 예정이고요. 근데 책에 보시면 제가 이게 책을 출판을 하다가 하나 못 뺀 게 있는데 이번 기준에서요. 그 3번 파트 3 피난 구조 나온 거 보이세요? 그게 책 맨 앞에요. 그냥 맨 앞에. 표지 바로 앞에. 여기에 보시면 파트 3에서 피난 구조에서 피난 구조 설비 이론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이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3시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필기 개정이 됐는데 이 과목이 빠졌어요. 원래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게 기계에 포함이 되는 과목이거든요. 기계에 포함이 되는데 전기 쪽에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다 빠지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책에서 저희가 미처 못 빼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빠지게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건너뛸 예정이라서 하나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아니요 피난 설비 말고 피난 구조요. 363페이지에 들어가는 피난 구조.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요거는 빠졌어요. 내용에서 아예 빠졌기 때문에 따로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제가 미처 못 빼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차 보시면 저희는 이대로 나갈 거예요. 경보 설비, 피난 설비, 그리고 소화 활동 설비, 비상 전원 수전 설비. 이렇게 진도가 나갈 거고요. 이제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보 설비가 굉장히 많아요. 시험에서 한 50% 정도가 이 경보 설비에서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50% 정도 나오고요. 피난 설비에서 한 20% 정도 시험이 출제가 돼요. 피난 설비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기타 소화 활동이나 비상 전원 수전 설비에서 여기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산업기사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냥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페이지는 저희는 233페이지고요. 네, 오늘은 이제 거기부터 진도 나갈 예정입니다. 네, 여기 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거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진도에 대해서 지금 방금 목차 보셨잖아요. 그 목차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어떤 설비들인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 별표 1입니다. 이거는 저희 법제처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해요. 법제처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소방을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로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보 설비 먼저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으면 벨이 울리겠죠. 벨이. 그러면 벨이 울렸으면 사람들은 그 벨을 듣고 피난을 하겠습니다. 피난을 하고 소방. 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으면 벨이 울리겠죠. 벨이 울리고 사람들은 그 벨 소리를 듣고 피난을 합니다. 피난을 하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가스계 소화 설비들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물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소방관들이 와서 소화 활동 설비를 합니다. 이게 전반적인 저희 소방에 대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화재하고 그다음에 경보 설비들이 작동을 하고요. 그다음 피난 설비들이 작동을 하고 자, 소화 설비가 작동이 되고 마지막으로 소방관들이 와서 소화 활동 설비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총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경보와 피난과 소화 활동 설비 중에서도 딱 2가지만 합니다.
수화활동 설비도 원래 총 6가지가 있는데요. 6가지 중에서 4가지는 기계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안 배우고요. 2가지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보 설비와 피난 설비 그리고 총 수화활동 설비 중에서 2가지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경보 설비 먼저 좀 보실게요.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자, 경보 설비라는 건요. 화재 발생 사실을 우선 통보하는 기계나 기구 또는 설비를 얘기를 합니다. 즉 말 그대로 화재가 났으면 화재가 났다고 올려주는 거를 경보 설비라고 하죠. 자, 경보 설비에는 총 9가지의 설비들이 있습니다. 여기 쭉 나와 있는 9가지 설비예요. 이대로 저희는 수업 진행되는 목차 순대로 제가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총 이렇게 9가지가 있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경보 설비, 단독경보용 감지기, 그다음 비상방송, 자동화재 속보 설비, 그리고 가스 노설 경보기, 누전 경보기, 시각 경보기, 통합 감시 시설 이렇게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제가 아까 경보 설비에서 50%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또 50%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나와요. 거의 대부분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시험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인데요.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는 게 뭐냐면 제가 줄여서 자탐이라고 할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보통 자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실기시험 보실 때 자탐이라고 적으시면 틀려요. 그땐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하셔야 돼요. 그 시험에 가셔서 자탐이라고 적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꼭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풀네임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이 자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화재가 났다는 것을 검지를 하죠.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감지기에서 저절로 검지를 하거나 발신기 사람이 눌렀을 때 이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수신기에서는 화재 등이랑 지구 등에 불이 들어와요. 이때의 불은 당연히 적색등으로 들어오겠죠. 적색등으로 들어옵니다. 수신기로 들어와서 지구경종이나 주경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예요. 감지기나 발신기를 통해서 화재 신호를 검출을 하고요. 그걸 수신기에 전달하면서 수신기에서는 화재등과 지구등이 들어오게 되고 적색등으로 그리고 지구종과 주경종을 울려줍니다. 여기서 이 지구경종은요. 우리 보통 발신기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구경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주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주경종은 수신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주경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관계인 관리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 비상경보 설비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요. 여기서 감지기가 제외가 됩니다. 즉, 감지기를 제외한 발신기에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전달을 하고요. 수신기에서 지구경종과 주경종을 울려준다. 이게 비상경보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감지기를 뺀 게 비상경보 설비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우리 보통 단독주택에서 사용을 합니다. 단독주택에서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전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천장에 보시면 이런 감지기들은 안에 내부를 열어보면 다 전선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얘는 전선이 아니고 그 안에 배터리가 있어요. 즉 건전지라고 하죠. 건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선이 따로 없는. 그래서 보통 단독주택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울리는 경우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화재가 났을 때 울리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배터리가 다 닳았을 때 약 72시간 정도가 울린다고 해요. 그러면은 배터리를 교체를 해주시면은 다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단독경보용 감지기예요. 자, 그리고 비상방송 설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송하는 거예요. 사람 음성으로. 그래서 일반 방송이랑 다르게 그냥 화재가 났습니다 하고 사람 목소리로 방송을 해주는 게 비상 방송 설비예요.
자, 그리고 자동화재 속보 설비입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요. 이 목적이 뭐냐, 사용을 하는 목적이 뭐냐, 소방관서에 연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재가 났으면 저희가 소방관서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화재가 났어요,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설치가 돼 있으면은 소방관서로 자동으로 연락이 가요. 화재가 났으면 화재가 났다는 걸 소방서로 연락이 가서 소방관에서 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자동화재 속보 설비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뒷부분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주로 문화재나 이런 곳에 많이 설치가 돼 있죠. 사람이 전화하기 전에 빠르게 소방관에서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자동화재 속보 설비입니다. 자, 그리고 가스 누설 경보기예요. 가스 누설 경보기는 말 그대로 가스가 누설된 가스를 탐지하는 거를 가스 누설 경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 누설 경보기에는 시험 나오는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가스 누설 경보기는요. 색깔이 황색등이에요. 적색이 아니에요. 노란색의 불이 들어와요. 유일하게 소방은요,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은 뭐 누전이 됐을 때 누전 경보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적색등이에요. 빨간 색깔로 들어옵니다. 근데 가스 누설 경보기만 유일하게 황색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가스 누설 경보기만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서 잘 나와요. 가스 누설 경보기 하면 황색등이라는 거. 이거 하나랑 두 번째 탐지부라는 게 들어갑니다. 누설된 가스를 검출하는 거를 탐지부라고 해요. 탐지부라고 하는데 탐지부는 설치되는 위치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LNG 가스를 쓰는 경우와 LPG 가스를 쓰는 경우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LPG 같은 경우는 우리 공기보다 LNG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누설이 되면은 위로 올라가요, 천장으로. 그래서 탐지부를 천장에 가깝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를 하는 거죠. LNG 같은 경우에는. 근데 LPG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누설이 되면은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천장이 아닌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가스 누설 경보기는 딱 이렇게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 누전 경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전 경보기는요, 그냥 누설된 전류를 검출해 주는 거예요. 누설된 전류를 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전 경보기 가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변류기라는 게 있어요. 변류기라는 게 있는데 이 변류기에서 누설된 것을 감지를 하죠. 그러면 수신부에 누설됐다는 걸 전달을 해주고요. 수신부에서는 당연히 적색등으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누전 경보기예요. 누전 경보기. 그다음 8번 시각 경보기입니다. 시각 경보기도요,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이거 다 적으셨죠? 지워도 되겠죠? 시각 경보기는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빠르게 화재가 났을 때 빛이 막 나는데 그거를 보고 청각장애인분들이 화재 났다는 걸 알고 이제 피난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시각경보기는 설치하는 위치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설치 위치. 그래서 설치 높이가 2m 이상 2.5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합니다. 자, 왜 2m냐?
우리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시각 경보기를 설치를 하면은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럼 청각 장애인들은 우리 키높이에 있으면은 그 시각 경보기가 울리는 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2m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2m 이상이라고 해서 3m, 4m 층고 높은 곳에 설치를 하는 경우면은 눈높이보다 너무 높잖아요. 그런 경우도 쉽게 발견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2.5m 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경보기는 이렇게 설치 높이 2m 이상 2.5m 이하라는 거 하나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합감시시설인데요. 이거는 그냥 종합방재센터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관련된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나와서 그냥 종합방재센터다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보 설비는 총 9가지였어요. 총 9가지였는데 이 중에서 시험이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였다.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였고요. 그 다음